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강했던 지주사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 정부 정책 기대감에 따른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눈에 띄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주말에 나온 뉴스가 워낙에 좀 흉흉해가지고 맞아요. 오늘 그다지 욕심 안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이 약간씩 좀 욕심을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전만 보더라도 마이너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합권 왔다 갔다 했는데 오후 들어가니까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이러다 보면은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오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기대하다가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셨을 텐데 네.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우리 증시, 여러분 또 어떤 종목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난관을 또 헤쳐나갈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랭킹쇼에서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보면 좀 이 전쟁 혹은 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가나 싶더니 또 약간은 정책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네. 또 정유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급등을 하는데 또 앞서서 왔던 종목군들이 하락하니까 섹터로 힘듭니다. 따라서 종목 하나씩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 시간에 그래서 꼼꼼하게 봐드릴 테니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세요. 랭킹쇼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전화가 조금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네, 게시판에 또 참여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시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마음껏 털어놔 주시고요. 예.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저희가 마음껏 환영해 드리니까 게시판에 빼꼼 해주시면 저희가 두 팔 벌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머라카노님 제 촉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공부한 걸로 잡으셨다고 종목에 대한 얘기 해주시나 봐요. 그래요? 프리지아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룰루님 오셨고 준호님도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계시네요. 자, 버들가가즈님, 차구행님, 상정이님 반갑습니다. 비가 오니까 후텁지근하네요. 그래요. 조금씩 비가 내리는 딱 촉촉해지는 분위기죠. 저도 지금 출근하다 보니까 비가 네. 조금씩 내리는데 그렇다고 우산을 쓰기에는 약간 긴가민가한 날씨여서 저는 우산을 안 들고 왔습니다. 상남자실. 우산 들고 오셨어요? 갖고 왔죠. 그래요? 저는 유비무환이라고 비 많이 오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조금 내리면 그냥 맞고 다니거든요. 상남자죠. 그래요. 그러면은요, 저희 이렇게 또 랭킹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립니다. 오늘 재미난 랭킹도 준비하셨다고요? 자, 오늘 키워드 먼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걸까요? 자,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있죠. 5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6월 16일 오늘이 아프리카 대륙의 어린이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혹시 왜 오늘이 어린이날인지 아세요? 6월 16일. 예. 모르겠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네네. 아프리카의 역사적인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6월 16일에 1976년도였죠.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소웨토 지역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희생된 이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공식 기념일로 6월 16일이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여기 아픈 역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랭킹은 아마도 이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일 텐데. 그렇죠.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입니다. 어린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최근에 그 설문조사 결과가 한 가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린이들이요. 어떤 말인가요?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대요. 피디님 뭐라고요? 어디 어린이? 우리나라 어린이겠죠. 우리나라 어린이죠. 네,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는 예. 아니고요. 참고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곳이 춘천 레고랜드. 그쪽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보기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해 있고요. 그리고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예.
어떻게 노래라도 한 장.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해. 이거 좀 좋네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고 와. 놀고 와는 마음껏 놀아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꼽은 페이크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는데 맞아요. 일단은 또 창호 앵커 픽으로 하나를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5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순위도 맞추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동심을 저희가 다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자제분들이 있다거나 혹은 조카가 있는데 아직 나는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점수 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또 팁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문항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건 약간 좀 뭉클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네. 정말 사랑과 용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확히 느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항목 중에 너는 잘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해. 이거 용기를 북돋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여기서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런 용기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본주의에 젖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죠? 저는 보기에 네. 장난감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숙제하지 마.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잠시만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그 남자 아이 출신으로서 예. 장난감 사줄 게가 제일 끌리지 않나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확실히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했구나. 보기만 보더라도 좀 느끼게 되는데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지금 오늘도 볼링 연습. 볼링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요? 놀고 와일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예, 그래요. 놀고 오라는 이야기를 애들은 정말 미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의외로 조금 다른 이야기들 많이 좀 있다는 사실도 같이 한번 힌트를 좀 드리겠고요. 자, 희망 있는 행복님, 토토 PD님 안녕하세요. 우리 제작진과 또 소통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PD님 뭐라고요? 우리 PD 제작진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가 저 읽기 싫어요, 이거. 뭔가 징그럽지 않아요? 왜요? 저는 이 얘기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요? 네. 엄마, 아빠. 오늘 엄마, 아빠 저녁 약속 있어? 이러면, 와, 내 세상이다. 저는 반대로 늦으면 불안했거든요. 왜요? 엄마, 아빠 늦게 오면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늦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찬장에 있는 막 오만 라면 같은 것도 막 꺼내고. 그래요? 엄마 화장대에 막 가가지고 막. 저는 말을 잘 듣는 아이여서 그런 거 전혀 공감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말을 좀 안 들으셨군요. 네. 예. 자, 잠깐만. 뚜비님, 용돈 줄까? 이거는 좋네요. 그래요. 맞아요. 용돈 줄까도 없네요. 아니, 용돈 줄까? 장난감 사줄게가 듣고 보니까 훨씬 더 끌리는데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해드리는 게 아닌가 은근히 또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들 계속 들어볼 생각을 하면서 종목 진단도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조카가 있으면은 지갑이 나무나지 않게 막 퍼주실 것 같은 그런 분 아니에요? 왠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자,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구루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구루입니다. 네, 자, 김구루 전문가님,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 김구루 전문가님이 어렸을 때 가장 부모님께 아니면 선생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어떤 게 있었나요? 혹시 이 항목 중에 포함되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제가 다 좋은 이야기여가지고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나열된 예시 중에는. 제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께 이제 듣고 싶었던 말,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말도 좋은데, 이제 해줘야 될 말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책 중에 연세대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이제 한 100명이 있으면, 보통, 그 중에 한 10%가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10%에 나름 성공하는 아이들을 테스트해 봤더니 공통점으로 나와져 있던 게 뭐였냐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다른 말들은 좀 평가일 수도 있고 뭐 단적인 긍정일 수도 있겠지만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한다는 말은 좀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기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듣고 나니까 저 항목이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해. 그래요. 저도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꼭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저희 랭킹쇼에 질을 쫙 올려주십니다. 저희가 막 용돈 줄게. 놀고 와.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이 하는 모든 종목 진단을 응원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종목 하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붓고님께서는 잘생겼다는 말, 이 얘기를 아마 아이들이 듣고 싶을 거라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이 여자아이들한테, 예쁘다, 이거 이모도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말 하면은 이렇게 씩 웃으면서 엄마 뒤로 숨어요. 자, 잠깐만요. 복도리님은 제가 처음 뵙는 건 같은데, 두메코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모두 훈훈하게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가나, 가로치고 초콜릿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또 초코 덕후여가지고 NC소프트 신청해 주셨고요. 17만 8천 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10%. NC소프트도 좀 영광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광의 시간을 꽤 오래 지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사신 가격이 뭐 굉장히 높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오늘 현재 주가는 17만 원대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가지고 장중에 하한가 터치하고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사로 뭐 딱히 나온 건 없는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이 종목 오늘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질문의 요지 추가 매수해도 될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앵커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는 넥스트레이드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넥스트레이드의 8시 변동성은 거래가 거의 안 잡히는 상태의 변동성이라 가지고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NC소프트를 매수하신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못한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 사실 IP 원툴이라고도 불리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리니지죠. 근데 리니지가 과거의 영광의 시절은 당연히 있었고 그 당시 NC소프트는 뭐 누구 하나 뭐 잡을 거 없죠. 정말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만 지금의 NC소프트와 지금의 리니지는 과거의 영광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저가에서 반등이 나왔던 영역은 어떤 재료였냐면 이게 NC소프트가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구조조정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겠다. 우리가 앞으로 채용도 좀 덜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자르고 투자하는 것도 좀 줄이겠다라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업에 있어서 단편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특히나 재무적인 노이즈들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토대로 본다라면은 기대값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신작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TL이라든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중국에서 런칭이 시작됐고 앞으로 좀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순조로운 순항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또한 NC소프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 파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탐탁치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매수했는가? 단타 치려고 NC소프트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 비중을 더 싣는다, 더 싣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많이 빠져 있으니까 저가겠지 하는 기대감이 들어있는 건데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은요 대부분이 종목 차별 장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는 애는 더 가고요, 안 가는 애는 더 안 갑니다. 뭐 최근에 와서는 지수가 전반적인 선순환이 좀 나와줘서 못 갔던 애들 좀 움직이지만 사실 우리 시장은 유동성, 돈이 한정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또 차별화 장세가 나와요. 지금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런 구조를 안다라면은 이런 구조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면은 소외받고 있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저는 지금 비중 10%면은 사실 많이 사셨다고 봐요.
소외되어져 있는 종목을 선발대로 쓰시기에는. 그래서 지금 비중만 유지하시고 기술적 분석상 20만 원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가격권 오면은 저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20만 원 정도까지 열릴 수 있는 기대가스는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에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작동이 되면은 1차적으로 문화 콘텐츠가 움직일 테고 이제 미디어 콘텐츠 같이 움직일 테고요. 그 다음 이제 인프라 깔린다는 얘기 들리면서 소비재들 움직일 건데 그 다음이 게임 순서가 될 겁니다. 환호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스윙 정도의 투자 방식이 옳겠죠. 이거는 끌고 가는 종목으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비중 추간하지 마시고 상방으로 최종 목표가 20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BC 가나님, NC소프트였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솔루션을 주시는데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20만 원 정도. 하지만 여기에서 뉴스 좀 잘 챙겨보세요. 한알령 해제 얘기가 나오면 이쪽에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스윙 관점에서의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대응하실 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 슬슬 좀 볼까요? 누리님께서 두 분의 권님 안녕하세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해. 부모나 선생님이 믿어주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와, 오늘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정말 점점 더 특별하게 보여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해. 저는 오히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항목이 약간 인위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김구루 전문가께서 해주신 말도 그렇고 누리님께서도 이 항목을 집중해주고 계시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맞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온전한 내 편과 그쵸.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또 부응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어제 친한 그 동생의 브라이덜 샤워에 참석을 했는데 네. 그 유부녀인 친구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결혼 생활 어때? 물어보니 내 편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부모님에서 듣고 싶은 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의 필요성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네. 예. 정호 앵커 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주시오. 불안했던 말이 결국 나오는군요. 예, 응원합니다. 네, 자, 화이팅. 다음 종목을 네.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종목 진단을 어떤 걸로 가보냐면 유튜브 써니님의 종목입니다. 반도체를 한번 가볼까요? 반도체. 원익 QNC입니다. 소재죠? 37,000원에 25% 비중이 적진 않으시고요.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올까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추가 매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1년 넘으신 것 같아요. 이 반토막이 더 났죠? 1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익 QNC 좀처럼 요즘에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과연 매수가 근처까지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매수 이미 비중이 많기 때문에 걱정 좀 되실 거예요. 자, 전문가님 원익 QNC입니다. 손실이 굉장히 크고요. 비중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봅시다. 이게 오래 기다리셨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사도 되냐는 질문도 주셨어요. 여기에는 너무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래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전략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격에 사서 이 정도 기간을 투자하면 이 레벨까지는 올라와야지가 아니고 고가에서 물린 다음에 계속 물려서 가는 겁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해봤지만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혹해요. 바로 성과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투자한 거예요. 다소 좀 아쉽지만 원익 QNC가 뭐 지금 엄청 안 좋은 종목이냐 그런 단계 전혀 아닙니다. 특히나 레거시 단위로 해서 데이터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오늘만 해도 제가 디램 랜드 판가는 매일매일 체크하는데 오늘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평단이 37,000원에서 이거 내려오게 되면 관리가 안 돼요. 게다가 지금 비중이 25%죠. 더 산다고 하면은 지금 한 25% 더 사는 거면 50% 사야 되는데 그래도 평단이 이 중간 레벨로 잡히니까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아예 안 돼요. 네. 무한 반복될 겁니다. 새로 또 사도 그거 또 물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는 장기 레이스로 보셔야 돼요. 마라톤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주식 투자하고 끝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린다는 영역은 좋은 가격을 줄 때까지, 나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우리가 포지션도 잡을 수 있고요. 또 수익을 극대화해서 끌고 가서 매도도 가능한 거고요. 그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열리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고가에서 지금 비중 25%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밀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더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 단기 달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익QNC 같은 종목은 매출이 거의 일정합니다. 성장폭이 막 또렷한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주가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 이거는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후발성 종목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애도 우리 다 알죠. 리노공업이나 SK하이닉스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 선발해서 좀 빠져 있습니다만 과거의 삼성전자처럼 먼저 움직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실적, 내 숫자를 가지고 퍼포먼스가 주가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근데 이제 원익QNC, 원익 IPS, 원익그룹주들이라든지 또는 개별 소부장 종목들은 레거시 업황이 돌아서면서 그 안에 선발대 종목들이 움직인 다음에서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지금 들어가는 거야 저는 오케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거 위에 서서 밀려 내려오는 거를 판단하게 되면 후발성 종목들은 뭐가 있냐. 지금 여기서 비중을 50% 실어버리면, 비중 50%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후발 종목들은 올라갈 땐 들어올라가고 내려갈 땐 많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상 횡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반도체의 대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소부장이 횡보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편치 않지만 설명드릴게, 이거 올라오면 걷어낼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중을 여기다 더 실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고, 시간 로스가 당연히 발생하는데 비중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적인 로스가 이제 배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비중은 다른 종목으로 선순환을 만드시고, 원익QNC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정리해야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레거시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37,000원이 좀 높아가지고 기간 투자, 아예 중장기 관점으로 한 3만 원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만 원 정도 레벨입니다. 그 위까지 보는 거는 완전 업황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거는 이 올라오는 폭 와중에 제가 랭킹쇼 월요일 목요일 나가거든요.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함부로 예단하는 거는 이제 괜한 희망 고문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가자. 지금 레거시 올라오는 폭 보니까 많이 돌아서고 있더라. 그리고 추가 매수해서 로스를 더 많이 발생시키지 말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니님의 종목 원익QNC 살펴드렸는데, 지금 당장 이 한 종목의 가격 전략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써니님의 내 투자 방식이 어떤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진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하실 때 좀 사시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늘 하루짜리가 아니고요, 조금 여유 있는 시각에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따끔한 지적과 함께 일단은 3만 원 목표가로 드리는데요. 중간중간에 시세 달라질 때 한 번 더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써니님의 종목 봐드렸어요. 네, 투자하는 데 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얘기도 자꾸 이제 또 채팅창에 나오게 되네요. 네. 해바라기님, 김구루 전문가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지님께서도 네, 예전에 내 투자 방식 물타기, 또 물타기, 결국엔 마이너스 50%. 다들 공감하시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물타기의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실전에서는 어때요? 조금 내려가면 조금 더 조금 더 매수, 자꾸 꼬집꼬집 하면서 매수하다 보면 거기가 바닥인 것 같거든요. 근데 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매수했지? 맞아요.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투자 방식도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사이에 이종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랭킹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 저평가 우량주님께서 또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서, 지수 레벨대가 이러면 개인 투자자 잔고가 신고가여야 되는데 종목 상담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은 다 물려있는 현실. 맞아요.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깨가 무겁습니다. 랭킹쇼도. 자, 그러면 저희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의 주제,
어린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 주제를 갖고 오늘 풀어가고 있는데요. 5위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참고로 제가 지어낸 겁니다. 5위는 뭔가요? 놀고 와. 제가 만들었어요. 창호 입고 마음껏 놀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린이들은 놀고 와 아니면 장난감 사주세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위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모르는 삼촌이 이렇게 또 보기를 넣어주셨어요. 그게 아니래잖아요. 배를 키워봐야 되는데 키워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 5위는 바로 놀고 와였고요. 4위부터가 진짜 배기 오늘의 랭킹입니다. 자, 4위를 한번 여러분 추측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종목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간 종목들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했는지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인 노스롭 그루먼과 연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63,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을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1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은 59,200원을 경신해냈습니다. 3위에는 흥국석유 올라왔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기업들 단기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우리기술 랭크되어 있습니다. 원전주 호재 속에서 역시 주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장중에는 3,260원 경신을 냈습니다. 5위에는 삼성전자가 랭크됐습니다. 저점 후에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대비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57,000원 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6위에는 LGCNS 랭크됐습니다. AI 기대감 속에서 공모가 회복 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7만 원 선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위에는 헥토파이낸셜 올라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 STO가 최우선 법제화 대상으로 부상이 됐는데요. 헥토는 이번에 또 지역화폐와 간편 결제를 다루는 결제 솔루션 기술을 보유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위에도 더즌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 업계 최초로 이중화 기술을 보유하며 시중은행과 금융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흐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위에는 한국석유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유주 장중에 21,450원 최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에는 한전기술 랭크되어 있는데요. SMR 시장 진입과 함께 체코 원전 수주로 해외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 속에서 오늘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12위에는 흥하해운 랭크됐습니다. 해운주 역시나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상 운임이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까지 출회한 영향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D&D 파마텍 랭크되어 있는데요. 지방 간염 치료제가 미국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해내면서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2만 7천원 선 보이고 있고요. 14위에는 한국항공우주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내 방산주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까지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15위에는 저평가 방산주 분석이 나온 풍산 역시 급등세 지속합니다. 17위에는 HMM 랭크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중동 불안 속에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현재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한국정보인증 랭크되어 있고요. 19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도 3% 넘는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내 방산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방산 좀처럼 꺼지지 않는 이 열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또 터지다 보니까 여기 또 신고가거든요. 자, 전문가님, 방산주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출 가능성, 수출 추가로 이제 런칭이 발생하는 것들을 좀 별개로 놓고 지금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거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가 파이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방산주들의 랠리는 이제 둘 다 파이가 크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이 막 잘 타고 있는데 이게 기름을 얹어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과의 지금의 사태는. 그래서 이거를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럼 중동이 불안하니까 방산에 대한 수주가 더 늘어나겠네까지 하면은 이게 계산했던 파이가 이제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없는 분들이 지금 이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이라도 살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들어요.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은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금의 사태를 유가는 막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연장선상에서 더 많은 리스크가 등장할 거를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정도로 시장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을 떠나서 방산주 전략은 해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들고 가는 분들은 좀 더 들고 갈 수 있겠지만 이 외의 투자자분들은 제가 지난주 공개방송에서 제 현금 보유량이 엄청 높은 거를 막 이야기 드리고 그랬어요.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목 상담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얼만큼 안고 갈 거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굳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나설 필요가 있나 정도는 보여져요. 네. 특히나 전쟁 리스크 같은 것들은 완전한 대외 변수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나스닥 폭락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시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질문은 방산을 주셨지만 방산은 간단해요.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모멘텀 파이가 커지니까 더 극대화돼서 움직일 겁니다. 오늘의 한화 시스템처럼. 근데 그거야 뭐 일단 방산주 자체가 이미 엄청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분들의 영역으로 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맛있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입맛 다셔야 되는 거는 오히려 좀 현금 보유량을 늘려놓은 상태로 리스크를 좀 줄여놓고 시장 조정이 나오면 어디를 타겟할 것인가의 관점이 더 중요해 보이는 시즌이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약간 외줄타기 하고 있거든요. 증시가. 리스크 나오면 좀 내려가는 것 같다가 리스크가 좀 없어지나 싶으면 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풀악셀로 받는 것보다 이 외줄타기 하고 있는 상태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랑 다른 답변이긴 한데 수출 가능성과는 별개로 두는 게 방산에는 필요하고 모멘텀 극대화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로 판단하면 되고요. 신규 진입은 저는 좀 글쎄요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안 되고 이것을 또 시장 전체에 적용 가능하다. 지금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한 걸음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음 기회를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 뜨거워지면 질수록 더욱더 냉정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예. 확실히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쏠리는 현상들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게 됩니다.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이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계속 가잖아요. 원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갈까 하다가 잘못 가면 여기서 맞아요. 또 따라가서 물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 관리 잘 하면서 내 중심을 딱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구두 전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랭킹이 어린이들이 어른들 혹은 부모님들, 선생님들한테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임리얼님께서 창호 앵커가 근육이나 키워봤지 아이를 안 키워봐서 마음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걸 키우고 있어요 지금. 또 근육이 있으면 아이들 키우는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던 게 왜요? 육아는 체력이라고 그건 예, 체력이 뒷받침돼야지 된대요. 그런데 맞아요. 또 희망 있는 행보님께서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해도 힘듦 점점점.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 애 키우는 거 보면
확실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육아는 네. 대단합니다. 이게 예. 잠도 못 자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저도 안 해봐서 예. 그리고 일종의 근육 운동이라기보다는 유산소 아니에요? 지구력이 좀 필요한. 그쵸. 그래서 저는 유산소 솔직히 아예 안 하거든요. 이제 유산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벌써부터 예. 육아를 대비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예, 준비되어 있는 신랑감입니다. 예. 버들강아지님 어깨가 넓어 보이긴 해요. 운동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저요? 네. 전 줄 알았어요. 왜 그렇죠? 아니 더 열심히 해야죠. 예. 사실 뭐 어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폐지구력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희망 있는 행보님께서 뭔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피지컬이라고. 아, 그래요? 예. 아니에요. 아니 뭐 위아래로 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옆으로라도 커야죠. 버들강아지님께서 아니 근데 여기 무슨 창호 앵커 친척분들이 다 오신 것도 아니고 민망하네요. 버들강아지님 월요일 아침부터 창호 예. 앵커 뭐 신나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날씬할 것 같은 느낌. 얼굴은 자그마한데요. 그래요? 이렇게 제 얘기는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 민망하니까 빨리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예. 이번에 종목 신나라 하나 더 가겠습니다. 뭐예요? 유튜브 우리 그 지구력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닉네임 지구님의 종목입니다. 지구. 자 네. 아가방 컴퍼니 그렇죠. 특히 이 대선 이전에 이 저출산 관련해서 이 아가방 컴퍼니 얘기가 좀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어느새 주가가 또 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6,7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현재는 5,75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는 어떤가요? 네,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유아용 의료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출산 수혜주, 정책 수혜주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구분을 짓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출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 테마 색깔이 좀 많이 진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런 기업은 특징이 뭐냐면 줄 때 먹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고 있다가 위로 치면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 장기 투자하는 형태의 종목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매출 영업이익 보게 되면 한 8% 전으로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러니까 실적은 횡보세. 근데 테마가 붙으면 주가는 튀었다가 테마색이 진하다 보니까 테마 끝나면 제자리로 오는. 그러니까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애들은 항상 손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대원칙에 집어넣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다만 얘는 저는 평단 정도는 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사셨을 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이 수익을 보고 싶어서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전략이 안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평단 정도의 매도가 저는 좋아 보여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우선순위 정책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부터 해서 하나씩 나오고 있죠. AI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이제 저출산 정책도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 정책들의 이야기가 노이즈화 될 때 한번 가격을 줄 거예요. 그때 저는 수익을 극대화하실 생각보다는 잘 팔고 나오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평단이 밑에 잡힌 게 아니고 위에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막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또 세게 들어가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얘는 테마 정도의 대응으로 끝내자. 그리고 주력 비중은 이제 좋은 섹터로 나누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특히나 오늘 장만 보더라도 지주사나 금융, 이제 바이오 같은 섹터, 또 대형 섹터들이 이렇게 잘 가주는데 개별 섹터들이 막 빠지다 보니까 종목 숫자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 지수는 위에서 방어가 되잖아요. 이럴 때 빠지는 쪽에 관심을 많이 두세요. 정책 수혜도 그쪽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저는 좋아 보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애들 말고 지금 조정 나온 애들 위주로 관심을 두시면은 비중을 어디 써야 될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 이 장기 투자에서는 안 되겠다. 이 수익을 줬을 때 그때 네. 좀 정리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아쉬움을 좀 드러내 주셨는데, 그래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의견 같이 제시해 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게요. 미샤님께서 아가방 옷보다 거기서 주는 아기 손수건을 애정했었네요. 뭐 가재 수건 같은 거 품질이 좋나 봐요. 자, 그리고 종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미김님께서는 현대차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강민영님,
삼성 SDS 오랜만에 보는데 매도를 언제 할지 고민을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 SDS, LG CNS 이런 SI 업체들이 주가가 정말 무거웠는데 오늘 많이 날아가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리지안님, 상장했거니 말이 필요 없지요. 더 이상 월요 완벽합니다. 나왔네요, 드디어. 네. 저 보고만 있었어요. 마음으로 흡족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자, 희망인 냉모님, I'm 리얼 땀날 정도로 해야죠. 리얼 근육맨 기대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안 꺾여야 되잖아요. 심리가 굳건해지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중꺾마.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아침에 괜히 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미국 시장도 보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잠도 잘 안 오게 되는데 체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라도 혹시 점심 거르시는 분들 저희 이 토마토 증권통에도 전문가분들이 점심을 식사를 잘 안 하세요. 맞아요. 잠깐이라도 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면 불안하셔가지고 계속 시장 보시느라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드시거나 아니면 점심 때도 정말 급하게 식사를 하시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다 챙겨 드시면서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 보시면서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렉션은 게다가 또 이렇게 캐주얼하게 참석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신 드셔주세요. 네. 예. 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몇몇 분이 같이 공통적으로 보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자, SKC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정유진님께서는 SKC 11만 5천 원에 15% 보유 중이시고요. 조금 답답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박경신님께서는 SKC를 99,900원 그리고 20%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9만 원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SKC 유리기판 관련해서 참 기대감이 컸던 종목인데 주가가 어느새 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답답하신 모양이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C는 어떻습니까? 네, SKC를 아마 매수하신 거는 동박으로 사셨을 리는 없죠. 어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아마 앱솔루스가 개발하고 있는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매수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유리기판은 지금 상용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 SKC, 그러니까 앱솔루스가 SKC 자회사인데 사실상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일정도 그렇고 올해 말부터 해서 양산 모델들 등장할 것 같은데 저는 가만히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예. SKC 같은 기업은 저는 특히나 이렇게 우선 기술적으로 선발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양산에서 팔아서 숫자 찍히는 게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의 모멘텀은 거의 글로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가격대 11만 5천 원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겹다 이런 표현 주셨는데 지겹다로 가실 거면은 SKC 말고 다른 거 사셔야 돼요. 지금 뜨거운 애들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SKC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매수하셨던 타점도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사시는 거는 느긋하게 내가 바닥에서 모아서 올라가면 팔아야지 정도의 관점이 적절한 거지 이거를 지겹다 어쩌다 할 거면은 뜨거운 종목이 그러니까 SKC로 치면 이런 구간에서 하셔야 돼요. 난이도 올라가죠. 그러면 주식이 어려워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잘 사셨고 이제 비중만 잘 조절하면서 밑에서 평단 조절해 두면은 쏠 겁니다.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저는 13만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도달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 가격은 모멘텀 붙고 예를 들어 피롭틱스나 YC캠, 캠트로닉스처럼 관련된 섹터 있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같은 수급 받는 얘네들 같이 움직이는 구조 나오면 그 위로도 가니까 이거는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모아가는 거를 좀 즐겁게 보시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좋은 스탠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릴게요.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관심들이 참 많죠. 이 SKC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해 보시죠. 두 분이 다 좀 손실 구간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어느 정도 수익권 보시면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우리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그루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또 새로운 얼굴들도 계속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왜요? 왜? 아니, 아이미얼님께서 SKC 유리기판 관련해서 얘기 나왔더니 현재는 유리 장판이라고. 장판, 네. 무슨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 바닥에 지금 주가가 깔려있다고. 그래요. 이게 약간 좀 우픈 얘기이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지금, 잘 에너지를 모았다가 한 번 더 분출할 가능성 아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리기판 얘기도 정말 한동안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그렇죠. 어느새 얘기가 쏙 들어가고 이렇듯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바뀝니다. 지금 주민님께서는 현대차 매수해도 될까요?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고 계시고요. 예. 계속해서 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눠주세요. 자제분이 네. 있으시거나 혹은 주변의 아이들 어떤 이야기 했을 때 가장 좋아하던가요?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을 특집으로 삼아봤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었거든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지난달에 바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거든요. 자, 지금 4위를 공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4위부터는 진짜 설문 항목입니다. 자, 4위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자, 오늘의 4위는요. 넌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8%입니다. You can do it. 네, 넌 할 수 있어. 갑자기, 네. 급발진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상당히 좀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뭔가 아이들이 하면 서툴러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해줄게. 아니면, 그거 왜 그렇게 하니?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나는 나쁜 엄마였습니다인가요? 뭐 이런 뭐죠? 책이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뭐든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도와주고 숙제를 하면 도와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그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지만 다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나는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따라서 뭔가 대신 해주기보다는 응원을 하면서 옆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따라서 배우도록 하는 게 좋은 엄마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육아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한 끗 차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다 대신 해주느냐 아니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과 오냐자식 만드는 거 다른 거죠. 오냐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쁜 행동을 또 다 허락해주면 안 되는 거죠.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4위까지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1, 2, 3위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 계속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우리 초통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Somebody do it. post it. 그냥 이 들어가는 거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넌 기저귀 갈 수 있어.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서. 넌 할 수 있어. 애기가 혼자 싸고 어떻게 갑니까? 선생님. 우리 PD는 진짜 안 되겠네. 네. 아니 근데 아이 육아하는데 도사 아니에요, 우리 PD님? 제가 알기로는 육아 도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요. 지금 나이를 자꾸 속이려고 하시네요. 민터마녀님께서는 아이들은 사랑해가 1위 아니에요?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1위일지. 희망 있는 행복님, 날마다 대박님 두 분이 동시에 사랑해가 1위일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하도 많이 들어서 여기에 아이들이 더 갈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요. 자, 이 결과는 조금만 있으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고요. 자, 다음 전문가를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님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물어봤대요. 부모님과 또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1위 추측이 좀 되시나요? 아프리카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프리카 어린이날인데 지금 가지고 온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니까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용돈일 거고, 그죠? 받고 싶은 것은 용돈이나 뭐 스마트폰이 될 것이고,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말이니까 사랑해가
1등이 아니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역시. 알겠습니다. 금사 전문가께서도 그렇고 지금 채팅창에 유난히 많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사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또 괜히 또 집에 한번 전화 걸어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생각 드네요. 다들 약간 사랑이 고픈 어른들도 여기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포통님이 오랑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읽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랑해, 이랑해. 네, 이런 이 상황이에요. 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왔어요. 예. 8933번님께서 페노션을 신청을 해주셨고요. 해운주. 오늘 해운주들 뭔가 좀 움직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네.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군들도 있고 섹터 내에서 흐름이 엇갈립니다.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은 4,100원이고요. 비중은 10%. 약간의 손실 구간이지만 페노션은 여전히 플러스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산 전문가님, 페노션 어떻게 보세요? 페노션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문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지금 페노션에 재무상태표를 들어가시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재무상태, 이거 확대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보면 계약부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계약부채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계약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계약부채. 계약, 부채. 여러분들, 요게 지금 그 계약부채인데, 계약부채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1,609억 원이 있죠.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수주를 받아 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수주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상품을 인도하게 되면, 이거는 페노션이니까, 이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배를, 인도하면, 그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상품을 어느 지역까지 있다 이렇게 실어다 주면, 그죠? 요 계약 부채가, 이게,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요걸 잘 봐두세요. 그리고 이런 계약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전부 다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 미포, 삼성중공업, 하나오신 전부 다 계약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10조에서 8조, 6조 다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군들 있죠.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의 수주가요. 계약 부채가 한 5조에서 6조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전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요. 계약 부채가 상당합니다. 이걸 우리가 좋은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계약 부채가 무슨 말이다? 이게 좋은 부채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PBR이 몇 배 정도 됩니까? PBR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0.3배 수준이에요. 그죠? 0.3배 수준이면 가장 저점에 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종목군들은요. 주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어요. 앞으로 이 종목 아마 앞으로 밸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4,100원에 샀으면은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 있죠. 오늘 보시면은 어디까지 지금 하락이 나왔었냐면 오늘 마이너스 1%에서 보니까 5월 이평선까지 내려왔었네. 그죠? 오늘 보니까 저점이 3,825원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3,900원 정도 내려오잖아요. 자, 제가 메모해드립니다. 3,900원. 오면은 지금 비중을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5% 추가하세요. 5% 추가하시면 추가해서 이 종목을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최소한
최소한 짧게는요, 4,4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짧게요. 우리가 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여유가 되시면은요, 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분께서 4,1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든 모레든 3,9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5% 더 추가 매수해서 15%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4,400원. 좀 여유되면은 5,000원. 제가 여기서 여유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보통 한 1개월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주가가 가장 저점에 있죠. 이럴 때 매수하지 않고 언제 매수할 겁니까? 나중에 5,000원 가서 매수하시려고요? 예, 나중에 6,000원 가서 매수하시려고요? 지금 자리가 적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편오션 걱정하지 마시고요. 3,900원 아래 내려오면 매수하셔가지고 좀 가져가신다면 4,400원, 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워낙 주가가 지금 PBR이 0.3배, 0.2배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 페노션이요. 여러분들, 이게 적자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평균, 최근에 평균 3년 연평균 약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 아닙니까? 뭘 걱정을 합니까? 강력 매수해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페노션이었습니다. 강력 매수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또 얼마나 안심이 되실까 싶네요. 네. 페노션 꼭 참고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산 예. 전문가님 오시니까 지효님께서도 금쌤 안녕하세요 하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고, 네. 그리고 페노션을 장명희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플루투스 율피테르님, 주식계의 대부 금산 전문가. 그리고 복돌이님께서는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네. 우리 금산 전문가님의 보내는 이 열렬한 투자자분들의 신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작할 때쯤에 네. 그때 제가 필명이 좀 눈에 띄어서 봤었는데, 뭐죠? 금산 전문가 찐팬이라는 필명의 오? 분이 종목 신탄 저희 시작하자마자 예. 올려주셨거든요. 오. 혹시 보고 계시면은 다시 좀 신청을 해주세요. 금산 네. 전문가님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전문가님한테 받으셔야죠. 좋죠. 자, 그리고 날마다 대박님, 페노션 잘 참고가 되셨나봐요. 오호! 페노션 성투! 아마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께 의뢰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웬디님이 신청해주신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94,500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비중이 12%로 들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 역시나 손실 구간이세요. 저희가 오늘 진단해드린 종목이 다 손실 구간이었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 한미반도체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금산 전문가님.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제가, 거인의 시선에서 제가 매주 업종에 대한 제가 진단을 해드리고 있죠.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 35분부터 12시까지 아마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업황 전망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보통 이 바닥을 다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있죠. 최소한 1개월 요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는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은 상승 추세에 들어선 종목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의 종목군들이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미약품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94,500원에 12%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소폭의 뭐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비중은요, 지금 12%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비중은요, 딱 15%가 가장 적당합니다. 15%가 가장 적당하니까 지금 HBM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특화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최소한의 가격이 있잖아요. 얼마까지 제가 보냐면은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는 최소한의 가격을 1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 가격이에요. 지금 자리 잡아도요. 지금 자리 잡아도 30, 40%, 3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반도체는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잡으세요. 요거는 그냥 단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1개월 정도 내외로 한번 보세요. 요 정도 한 1개월 정도 한번 보유하는 전략. 좀 더 길면은 뭐 2개월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거래가, 지금 거래가 좀 증가세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죠? 아마 요 바닥권에서 아마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질 거예요. 저는, 이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한번 대량 거래가 한번 터져 보세요. 요 날입니다. 요 날이죠. 그죠? 바닥권에서 한번 지금 장대 양봉과, 양대 음봉하고 지금 거래량이 좀 증가가 한번 나왔죠. 그죠? 한두 번 정도의 지금 증가가 나와. 한 번 더, 아마 강한 지금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좀 돌출이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최소한 얼마 정도의 거래가 터져줘야 되냐면, 앞전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450만 주 터졌고요. 여기에 지금 390만 주가 터졌잖아요. 그죠? 여기가 450만 주, 390만 주. 평균 요 거래량이 거기가 4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400만. 오늘 지금 거래가 보세요. 10%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거래량 보세요. 오늘 거래량이요. 지금 43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400만 주의 10배 정도의 거래가 한번 터지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조선, 그죠? 원전, 방산, 지주사 요 4개 업종이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힘이 좀 빠져줘야 됩니다. 지금 조선하고 방산하고 원전하고 지주사가 힘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반도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거래량은 거래대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래대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가 가려면은 어느 주도주가 좀 누르는 그런 구간이 나와줘야 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이 종목에 지금 기간을 제가 한 1개월 정도 내다본다고 했잖아요. 1개월 정도는 더 행보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원전이 너무 강해요. 방산이 너무 강해요. 조선이 너무 강해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다음 차기 주도주가 나와야 이게 무너집니다. 지금 보통 보면은 보통 원전이나 방산이나 조선이 이제 주도주로서 끝난다고 하는데 그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향후 2, 3년 정도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이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추세가 한번 진행되면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음 차기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원전과 방산과 조선은 계속 주도주예요.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전과 방산과 조선이 좀 더 이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한번 반도체가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긴 안목을 보셔야 돼요. 짧게 보고 매매하는 중 아주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길게 가져가지 않으려면 아예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반도체는요.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거면 아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길게 보셔야 최소한 얼마까지 연말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약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12% 가지고 계시니까요. 오늘 자리에서 한 3% 더 추가해서 15% 정도 만들어 보세요.
15% 정도 만들었어요.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86,900원이니까 상당한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86,900원이니까 12만 원이면요 상당한 수익이 터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자리 지금 얼마 정도 3% 더 추가 매수해서 15%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한 12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이 가이드가 될 수 있겠네요. 한미 반도체로 계약이 보유해 가시면서 수익을 왕창 챙겨가시죠. 네, 그리고 왼손잡이님께서 금산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 최고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글을 지금 복만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복만님. 복만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 그리고 또 금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개미들에게 호통 쳐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불호령인가요? 예. 그리고 왼손잡이님께서는 저희 랭킹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네. 아이들은 뭐니 해도 놀고 하죠.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자, 그러면 그 랭킹 3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바로 최근 설문조사 결과거든요.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뭔가요? 자,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해. 이 따뜻한 말 한마디 3위였습니다. 응원한다가 10%를 득표하게 됐네요. 예. 남아있는 말이 딱 2개 있습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사랑해. 둘 중 하나가 1위거든요. 아까부터 사랑의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과연 이게 또 1위가 될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1시간 동안 어떻게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바뀌었는지 그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위에는 코나아이가 올라왔고 6위에 갤럭시와 머니틀이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관련 결제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이 관련주로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5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13,83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코나아이도 7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새 정부와 함께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이고요. 현재도 5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주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화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힌 여당에 힘입으면서 지주사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는 장중에 10만 1,200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 10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유니슨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믹스 정책에 따라서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시에 각광받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용 터빈 생산업체인 유니슨도 시장에서 관심을 뜨겁게 받으면서 오늘장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팀코리아로 함께 폴란드 잭팟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나오션인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위에 링크솔루션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새내기 주죠. 3D 프린팅 기업으로서 상장 이후 시장에서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동양철관도 새롭게 랭크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 1위 종목이기도 한데요. 유가 급등과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기대하면서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카카오페이 올라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바람 속에서 카카오페이의 주가 역시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위에는 다날까지 올라왔는데요. 제로페이 바우처 테마를 타고 연중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장중에는 6,360원 선까지 경신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지역화폐 관련주들도 뜨거운데요. 특히나 AI 관련주들도 오후장까지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AI 수석이 탄생했는데요.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한 SK그룹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손을 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님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 정말 뜨겁죠. AI 관련주 여기도 지치질 않습니다. 자, 전문가님, AI 관련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요건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 이제 네이버가 장중에 그 보시면요, 예, 장중에 5% 정도, 5.4%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죠. 하정우 지금 그 네이버 클라우드 핵심 센터장이 지금 이제 신정부의 그죠 AI 미래 기획수석에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그 하정우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제가 아마 77년생이죠. 제가 이거는 예, 개인적 이야기인데 아마 부산에 가면 부산에 사상고에 가면 구덕고등학교가 있어요. 구덕고등학교. 아마 부산에 사상중학교 나와가지고 아마 구덕고등학교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친구의 조카뻘 되는 애거든요, 얘가요. 물론 이제 애라 그러면 안 되고죠. 수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네이버가 여러분 보시면은 장중에 주가가 5%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가 예, 주가 지금 아래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나 예, 큰 종목을 보시려면요, 카카오를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큰 종목을 보시려면 삼성 SDS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성형 AI 쪽에서는 최강자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S가 오늘 보시면 주가가 15% 급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네이버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생성형 AI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삼성 SDS잖아요. 이 종목이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가 일봉 차트죠, 그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잖아요. 월봉상으로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면 가장 지금 주가가 요 저점에 놓여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요, 제가 대형주와 소형주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네이버도 괜찮습니다. 네이버도 아주 괜찮아요. 그 다음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S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있죠. 한글과 컴퓨터. 요 세 종목 압축을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요 세 종목 압축을 하시라고.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AI를 보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무늬만 AI지 매출과 전혀 관계없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확실한 종목이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숫자가 찍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S나 그다음 한국 컴퓨터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 삼성 SDS는 오늘 15% 이상 급등이 나오니까 조정받을 때 마찬가지로 네이버 그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을 때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고 현재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섹터 현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섹터가 AI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이 되겠죠. 그죠? 원전 포함해서 신재생. 요 두 개 섹터는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 신정부, 새 정부의 초반, 올해 연말까지는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와 신재생 관련 있는 종목 아마 상당한 상승세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삼성 SDS라든지 뭐 네. LG CNS 그리고 롯데 이노베이트 뭐 이런 SI 업체들 급등이 좀 궁금했었는데 네. 정부가 좀 밀어주고 있으니 이쪽 눈여겨볼 만하고 게다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세 종목을 딱 압축을 해주셨어요. 네이버, 삼성 SDS 그리고 한글과학 컴퓨터까지. 예. 오늘 게시판에 보니까 삼성 SDS 신청해 주셨던 분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컴은 아마도 저희 시청자분이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물된동사님 아니면은 버들강아지님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대박님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지금? 좋은 종목인 것 한글과 같아요. 컴퓨터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그렇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수익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금산 전문가의 시각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희망님께서는 또 AI와 함께 원전도 글로벌 트렌드다. 그래요. 핫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열심히 또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럼 또 종목 진단을 슬슬 또 하러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예. 조이님께서 올려주신 롯데관광개발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5,5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아, 사신 지 꽤 되셨어요. 우와, 진짜 오래됐는데요? 2020년에 매수를 하셨대요. 어머. 그리고 중간에 수익이 있었어요. 예. 더 갈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손실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5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도 냈다가 마이너스도 냈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표가를 얼마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신 가격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카지노 종목군들이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 금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가 달력이 그 큰 종목군들은요 보통 여러분들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 있잖아요. 적자에서 흑자로 딱 돌아서면서 완전히 흑자가 완전히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완전히 턴해서 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롯데관광개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난해가 롯데관광개발이 약 39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지난해. 그죠? 그 전에 적자였다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실적을 한번 추이를 보세요. 2023년도 적자죠. 그죠? 적자죠. 그죠? 2023년도에 606억 적자를 보고 있다가 그죠? 올해 지난해에 흑자로 돌았었잖아요. 그죠? 39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와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적자 606억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390억 흑자가 나오고 올해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가장 달력이 큰 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의 달력이 제일 커요. 보세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이 이거 말고 어떤 게 있어요? 예, 현대건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보세요. 현대건설 같은 종목 보세요. 적자에서 흑자 돌아선 종목이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도요.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이 종목이 최근에 그 고점이 나왔던 가격대 2023년도 8월 달에 나왔던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 17,000원 가까이 되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됩니다. 17,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이분께서 지금 그 매수한 가격대가 15,500원이잖아요. 2020년에 매수하셨네. 그죠? 2020년도에 15,5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10%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좀 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기에서는 한번 팔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 자체가 성장성 자체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카지노가 성장성이 있습니까? 성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은 어느 정도 17,000원 가까이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좀 정리를 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종목 진단을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봐드릴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늘 두 분이 신청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종목이죠. 삼성 SDS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변영순님께서 14만 7천원대 10%, 강민영님께서는 13만 7천원에 6%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현재 주가는 16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 중인데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삼성 SDS 좀 살펴주시죠. 네, 여러분들 삼성 SDS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예, 연결 기준입니다. 네, 별도 기준이 아니고요. 연결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의 별도 기준으로 있죠.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이 아니고 별도 기준으로 1조 이상 되는 종목이 대략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 정도 될 거예요. 30개 정도. 물론 이게서 영업이익이 일단 영업이익이 다시 새롭게 진입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1조를 벗어나는 또 아래로 다운되는 그런 기업이 나오니까 요동을 치겠죠. 그죠? 그럼 보통 1년에 한 30개 정도 되는 종목이 1조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내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S도 연결 기준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아마 1조 정도가 될 유력한 종목이에요. 올해 영업이익 1조가 될 가장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라고 보시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종목의 영업이익 한번 보시면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죠. 9,161억, 8,082억, 9,110억이죠. 그죠? 올해가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삼성 SDS 기업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요거 하기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효성중공업 있잖아요. 제가 효성중공업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00만 원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제가 52만 원 할 때입니다. 효성중공업 52만 원 할 때 제가 10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효성중공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황제주가 될 것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황제주가 될 것이고, 효성중공업도 황제주가 될 것이다. 벌써 52만 원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벌써 보세요. 75만 6천 원 왔어요. 조만간에 가능하겠죠? 그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겠어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실적이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뭡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무엇만 믿고 가느냐? 실적만 믿고 가면 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주식은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조만간 100만 원이 간다고 보고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S도요.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요. 가져가시면 되죠. 앞전 고점 돌파전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앞전 고점이 17만 원. 단기로 보시려면요. 17만 원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요. 좀 여유가 되시죠. 그러면 2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최종적인 그런 매도 20만 원 이상 보시면 되고요. 단기로 보시려면 1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정시 매수하는 거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SDS 오늘 정말 급등 중인 종목인데 최대한 가져가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금산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시간 벌써 지금 2시 26분인데 마지막으로 랭킹 오늘 1, 2위까지 바로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한 거죠. 오늘의 1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사랑입니다. 압도적이죠. 43%. 야, 정말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또 진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3%, 네, 너는 잘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니까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네요. 네, 자, 오늘의 랭킹쇼 주제 1위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은 시간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